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선천병원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1부의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는 진단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엔 테니스 1부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역시 테니스 1부는 외측 상가염 라테럴 에피콘딜라이티스라고 합니다. 테니스 1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몰라요. 네, 잘 모르는군요. 우리 그에 대해서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테니스 1부 치료가 됩니다. 먼저 보존적 치료가 있죠. 휴식이죠. 당연히 아프니까 약물 치료를 하고요. 주사 치료하고 대부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3에서 8%까지 보존적 치료의 실패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좀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충격파 치료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염증이 있는 곳에 충격을 가해서 염증을 없애고 혈관 생성을 시켜서 조직을 재생시키고 통증을 완화해주게 됩니다. 아주 좋죠. 염증 없애고 혈관 만들어주고 통증 완화까지. 그래서 58%에서 85%까지 다양한 성공률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파는 우리가 얼마 전에 제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만 해볼게요. 미세 혈관화를 시키게 되고 혈관 생성이 몇 주 만에 좀 된다고 하죠. 그럼 혈류의 흐름이 증가되게 되면 백혈구가 형성이 돼 상처 힐링이 되고요. 또 성장인자가 생성이 된 사이토카인이 생성이 돼서 우리가 염증이 없어지고 조직이 다시 재생이 된다는 그런 충격파의 기전이 됩니다. 혈관을 생성시켜준다. 그래서 상처 힐링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격파 종류가 있는데요. 라디알 타입, 방사형이라고 하고요. 코크스 타입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사형은 조금 덜 아파요. 덜 아프기 때문에 작은 부위나 얕은 곳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커스형은 넓은 부위,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아프죠. 소리도 크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전기 전수력, 그리고 마그네틱 전기 저장, 그리고 피에조 타입까지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있고요. 각 효과는 다 다르겠습니다. 요거 이전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병원에서 맞는 게 어떤 걸 맞는지 알고 맞는 게 중요하겠어요. 나는 방사형인지 포커스형인지 한번 병원에서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방사형이 많이 아픈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방사형이 맞아서 효과가 있는 분들은 이걸 맞으면 돼요. 그런데 방사형을 맞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고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분들은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럴 때는 포커스형 타입으로 맞아야만이 효과가 더 있으니까 병원에서 물은 분들은 물어보시고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팔꿈치 충격파에는 테니스 엘보가 가장 좋겠죠. 그 다음 골프 엘보, 삼두근염, 석회, 추벽 등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사치료죠. 테니스 엘보 스테로이드입니다. 병원에서 많이 쓰죠. 단기적 효과가 높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재발될 수도 있고 힘줄 약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외에 프롤로 주사, PDRN 주사 등등 여러 가지 주사가 있습니다. 재활이죠. 손목 신전근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신전근이 짧아지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가라앉으면 통증이 재활해서 통증이 가라앉게 되면 그 다음에 근력 강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 강화를 언제 하느냐? 먼저 늘려주고 늘려서 유연성으로 통증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근력 강화입니다. 이거 기억할게요. 첫 번째 유연성 스트레칭, 두 번째 통증이 없어지면 기다렸다가 근력 강화,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력 강화는 아령도 있고 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 운동법은 각 센터에서 병원에서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술하는 경우에 대상이에요. 먼저 어떤 대상인지 알아볼게요. 보존적 치료 실패겠죠. 당연히 이것저것 다 했는데 안 돼요. 주사도 안 되고 충격파도 잘도 안 되고 3에서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됩니다. 만족할 만한 통증 개선이 없어요.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나의 만족은 이게 아니라 그거죠.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고요. 직업적 통증입니다. 직업적 통증, 같은 직업 계속 반복할 때요. 요리사 등등 여러 가지 운동선수 또 운동 통증. 수술의 방법 이거는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단요측 수근신근이죠. 이게 원인이 된다 그랬죠. 이전 영상 보세요. 테니스 엘보. 그래서 요게 근위부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위에 퇴행성으로 염증이 있는 부위에 조직을 제거해 주게 됩니다.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염증 조직을 제거해 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방법은요.
약간 째서 하는 방 개방적 그리고 관절 경증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개방적으로는요 염증을 조직 제거를 잘 합니다. 하고 하지만 심한 염증에서는 우리가 염증 제거만 안 되기 때문에 나사 고정을 하기도 합니다. 앵커 고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 수술적 방법이 좀 더 효과가 높습니다. 관절경적으로는 염증 제거는 똑같아요. 하지만 또 장점이 있죠. 활액막을 안에 있는 활액막을 절제하는 관절 안에 있는 활액막이라든지 추벽을 제거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 고정은 못하죠.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우리가 수술하는 병원의 선생님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신전근의 근막의 유리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대체적으로 수술의 만족도는 높아요. 80에서 97%까지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난 안 된다 할 때는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테니스 엘보 MRI 볼게요.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쭉 우리 그 신전근 따라서 염증이 있는 게 쭉 여기까지 보이죠. 그런데요, 이게 더 심해졌어요. 이 보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효과가 없이 더 커져 버린 거죠. 더 커지고 우리 힘줄이 여기 뼈에서 떨어지려고 하죠. 이런 경우는 뭐 수술을 하게 됩니다. 비수술 치료에 실패고 염증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염증만 제거하면 돼요. 염증만 제거하면 되죠. 하얗게 염증만 제거하면 되지만 이런 경우는 힘줄이 다 떨어졌어요. 염증이 너무 심해서 까만 게 힘줄인데 붙어야 되는데 염증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오른쪽 사진도 보니까 힘줄은 여기까지만 보이고요. 까만색이 힘줄이에요. 염증이 있기 때문에 힘줄을 어디다 고정할 데가 없어. 붙어있는 경우가 없죠. 다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염증 다 제거하고요. 이걸 우리가 앵커, 나사 고정으로 해서 뼈에다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개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관절경적으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죠. 관절경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보면 내시경을 보면 이렇게 타이트한 밴드와 염증이 누렇게 보이죠. 누렇게 보입니다. 보통 테니스 엘보 염증은. 그리고 이걸 다 제거한 거죠. 이렇게 제거하면 시원하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테니스 엘보 예방입니다. 제한을 해야 될 게 먼저 있겠죠. 손목을 반복적으로 신전 활동을 해주는 거. 그리고 반복적인 회내 및 회외입니다. 요거 사진 좀 볼까요? 회내가 뭔지 회외가 뭔지. 요거의 회외는 손바닥을 위로 돌려주는 거예요. 요거야 스피네이션. 손바닥이 위로 있다는 거 기억할게요. 회외. 회내는 프로네이션. 손바닥이 아래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안 좋다는 거죠. 이 자세를 위로 올리는 거. 그래서 팔이 지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컴퓨터 타이핑하는 거 이게 회내죠. 타이핑 칠 때 손바닥을 위로 치지는 않죠. 손바닥을 아래로 치는 회내 자세를 치기 때문에 이게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들 때 회내로 들면 안 됩니다. 해외로 들어야 돼. 해외 나가는 그 해외가 아니에요. 해외. 이 손바닥을 위로 한 자세로 들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내 들기 안 됩니다. 이렇게 들고 있죠. 손등이 위로, 손바닥이 아래로 가는 자세. 이렇게 물건을 들면 전화기 들 때 이렇게 들죠. 이렇게 들고 또 주방일을 할 때, 냄비 들 때, 그리고 뭐 걸레로 상을 닦을 때, 바닥을 닦을 때 이 자세로 많이 하죠. 이거 안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게 되면 이게 여기 딱 보니까 아파 보이죠. 여기 우리 장 실장 아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들기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들으니까 왠지 얼굴도 좀 덜 아파 보이는 장 실장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렇게 들게 되는데 해외로 나갈 땐 이렇게 들자. 해외 들기 추천합니다. 예방을 못한 지역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런 때는 어쩔 수 없이 신전근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반복적인 신전 직업군들이 있죠. 요리, 주방, 청소일, 운동선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신전근 스트레칭이죠. 이렇게 쭉 늘려주고 이걸 하루에 자주 해주세요. 하루에 10분씩 3번 많이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고 요걸 해서 통증이 없어지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근력 강화. 이렇게 해서 쭉 근력을 쭉 이렇게 아이소메트리 운동이죠. 이런 운동을 쭉 해주게 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테니스 엘보 우리가 잘 알아봤고요. 건강한 팔꿈치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일반 생활에 복귀를 하시고요. 건강하게 다시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선천병원 테니스 엘보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역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죠? 고맙습니다.